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은 이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1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12페이지 3번의 과세 요건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 과세 요건은 우리가 총론의 첫 시간에 배웠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파느냐, 대상, 그죠? 그걸 과세 대상 그러고 그리고 누가 그걸 세금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그리고 기준 금액은 뭐냐,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한다겠죠. 그걸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거기 보면 3번에 1번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납세 의무자 이랬습니다. 자, 근데 납세 의무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납세 의무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원래 납세 의무자인 거죠.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납세 보증인 그럽니다. 납세 보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법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연대 그리고 2차 납세 보증인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때 뭐 얘는 얘랑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연대는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은행에서 우리 연대 보증 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쓴다 쳐봐요. 그러면 연대보증을 쓰는 순간 뭐예요? 그죠? 그 원채무자와, 그죠? 그 채무액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야, 친구야, 내가 이번에 돈을 1억 빌리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연대보증 좀 서주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친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야, 나랑 같이 죽자.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야? 죽는 건 좋아요. 같이 죽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다? 돈은 빌려가지고 지가 다 쓰고 죽을 때만 같이 죽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보증의 의미는 연대보증을 쓰는 순간 뭐예요? 그 돈을 자기가 빌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갚을 때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세금 전액, 그러니까 채무액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연대보증 잘못 쓰면 폐가망신한다는 이유가 맞습니다. 왜? 원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니까 나중에 연대보증인이 자기 전 재산 털어가지고 그걸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그 연대보증 썼다가 잘못돼가지고 그죠? 줄줄이 폐가망신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써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써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걔가 나한테 와서 형 내가 이거 하는데 나한테 해서 이제 연대보증 서달라고 딱 하면 제 입장에는 안 써줄 수가 없겠죠. 형이니까 그죠? 동생이니까. 써줄 수밖에 없죠. 저는 써주고 싶죠. 근데 은행에서 저를 거부하죠. 은행에서 저를 거부합니다. 너는 보증이 자격이 안 된다. 마음은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대보증이란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연대 납세 의무자라는 뜻은 뭐다? 얘가 만약에 법적인 원래 납세 의무자다. 근데 을이 그 세금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랑 뭐다? 동등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말하고 2차 납세 의무자는요, 좀 다르죠. 얘는 그냥 일반 보증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얘가 책임을 다 지고, 그리고 2차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 우리가 2차 납세 의무자 그럽니다. 얘는 납부를 보증한 자다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 뒤에 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에 대해서 상속인 각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들이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구나 라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 말만 나중에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이번에 납세 의무자 교재 보면 연대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뭐 가로 안에 박스 안에 그죠? 거기 나와 있죠? 네 가지. 이런 경우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차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했죠? 2차적으로 책임을 지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13페이지에 뭐 2차 납세 의무 있는 게 쭉 하나 달아 나와 있습니다. 얘가 뭐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뭐 자주 나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무리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연대 납세 의무자 뜻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고, 13페이지 맨 밑에 3번의 과세 표준. 세액 산출자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지난 시간 할 때 용어 정의할 때 했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이 과표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런 거 배웠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면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됐어요? 종가세가 있고 종양세가 있다 그랬죠? 가양. 그죠? 이게 뭐라겠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라 했죠? 얘가 뭐다? 가액, 금액이란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조세를 우리가 종가세 그러고 얘는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면 종양세. 금액 아닌 건 다 뭐다? 종양세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거죠.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 종량. 가운데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갈 건 없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여기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렇게 곱한다 했죠. 그럼 세율이 얘는 비율로 곱하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세율이 뭘로? 비율로. 그죠?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에 대해서 정율, 세율 그러고 얘는 뭐라 그래요? 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세율에 대해서 정액세율 그러면 되죠. 그죠? 얘도 그냥 가운 이것만 보면 되죠. 율, 비율 그런 뜻이고 이건 뭐다? 금액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따로 눈 감고 외우지 마시라겠죠. 눈 감고 외우면 눈 뜨면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 보고 단어 보고 율, 비율이란 뜻이고 액은 뭐다? 금액이란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에 세율에 보면 세율 표시 단위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정율 세율이고 정액세율이 있잖아요. 그럼 정율이니까 뭐예요? 비율로, 백분율, 천분율로 표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 액. 그죠?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에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뭐가 있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 그러니까 세율이 이런 것도 있고 뭣도 있다? 비례세율과 누진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인데. 근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율은 앞에 뭐가 붙어 있다? 초과란 말이 붙어 있으면 초과 누진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이건 뭔 뜻이라겠어요? 이 비례세율은 이 과세 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세율이 일정한 걸 비례세율 그러고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억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그죠? 자, 근데 이 붙어있는 땅인데 이건 1억이고요. 얘는 5억 원이래요. 땅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1억짜리를 우리가 매매로 사게 되면 그죠?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럼 취득세가 매매로 사면 얼마냐면 4%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5억짜리 땅을 매매로 사면 얘는 세율이 몇 %일까요? 취득세가. 1억짜리가 4%니까 5억이면 거기다 5억인 4배, 5배니까 4, 5, 20에 20%?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세금 내도 판다는 거지. 그죠? 얘도 4%.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항상 똑같은 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비례세율 그럽니다. 그죠? 누진은 뭐다?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런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비례와 누진이 있다. 해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취득세와 등록세 있죠? 등록면세. 얘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고,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재산세하고 양도세 있죠. 재산세하고 자. 종합부동산세, 죄송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비례세율로만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만 돼 있고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돼 있는 거 있어요. 비례와 누진 다 돼 있는 게 뭐가 있다? 재산세하고 양도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례세율만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비례는 없고 오직 누진 하나로만 돼 있고 그리고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도 비례가 있고 누진이 있고 양도세도 이제 뭐 비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례와 누진을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는데 표시는 이렇게 되죠. 4%, 3%, 0.2%, 0.5%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표시가 되는 게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누진은 금액에 따라 그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구간이 나와요.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오죠. 항상 누진세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0.1에서 0.4%, 뭐죠? 6에서 3,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양도세가 이제 원래 38%인데 이제 소득세 구간이 변경했죠? 40%로. 그죠?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와요. 구간.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누진이에요. 그러니까 비례는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거고.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 보면 세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4%, 그죠? 3%, 2.8%, 2.3%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재산세는 뭐 4%도 있고 0.07도 있고 그다음에 0.1에서 0.4%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크기 변화에 따라서 비례와 누진으로 나누는데 취등록세는 뭘로 돼 있고 비례세율로만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만 돼 있고 그리고 재산세와 양도세는 둘 다 뭘로만 돼 있다? 두 개 다 돼 있다.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된다. 이 초과 누진은 나중에 뭐 양도세 파트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세율에 누진세율은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 세율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죠? 이게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14페이지 다시 보시면 4번에 2번 있죠? 과표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서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로 돼 있다. 그랬죠? 그거 보시면 되고. 또 오른쪽 3번에 세율 적용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일정 세율, 표준 세율, 그다음에 제한 세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일정 세율은 다른 말로 고정 세율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세율 자체가 고정돼 있다 법률로. 그래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통일돼서 전국 어디나 공통으로 고정돼 있다 이런 세율이고 표준 세율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표준 세율은 거기 뭐라고 된다 보세요. 세법에 규정한 세율로서 통상 적용할 세율을 말한다. 다만 재정상 이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세율은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정 세율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세율 자체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3개는 다 뭐다? 표준 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표준 세율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한 세율은 말 그대로 제한돼 있다는 거죠. 세율이. 그죠? 법으로 최고 세율을 제한해놓고 여기는 못 넘어간다. 대신 그 밑으로는 니네가 알아서 라.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제한세율 적용되는 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거기 나온 대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그죠?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얘가 제한세율일까 아니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도 언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억할 것보다 표준세율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인데 뭐가 가능하다? 그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다 뭘로 돼 있다? 그렇죠.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얘네들 다 뭘로 돼 있다?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세율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 비율이 이겁니다. 100분의 5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그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취득세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감 조정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예요. 표준 세율이 정해진 게 법으로 매매는 4%, 뭐 농지 매매는 3%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요 세율 자체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50%. 그죠? 그럼 이거의 50%거든요. 그러면 4%의 50%는 반절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2%죠. 그를 가가 뭐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가는 여기다가 50%는 2%를 더하거나 감은 여기서 빼거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6%. 이렇게 하면 2%. 그죠? 자, 이 범위 안에서 뭐가 가능하다? 조정할 수 있다.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자 우리는 요새 재정이 약하니까 재정이 약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율을 5% 걷자. 취득세를. 얘는요 조례로 정하면 돼요. 조례가 뭔지 아시죠? 조례가 그 지방의회 통과되면 조례예요. 그럼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에서
야,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취득세를 매매할 때 5%를 걷자라고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얘는 취득세를 5%를 내야 돼요. 그럼 서울시에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취득세 5%를 내야 됩니다. 아니면 자, 우리는 그냥 요새 돈도 많은데 국민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율을 낮추자 해가지고 3%를 낮췄다.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최저 2%에서 최대 6%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표준세율 그래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 이게 그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세율을 이렇게 취득세를 높이거나 낮춘 적 있느냐? 없죠. 안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하는 거 뭐라고? 우리 서울시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취득세를 5%씩 걷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서울시장이 뭐하는 얘기야? 나는 이번 서울시장직을 끝으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 아니 세금을 더 내라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안 좋아하죠. 그리고 낮추는 것도 안 해요. 왜? 낮추면 지금도 재정이 약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덜 걷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죠? 법으로 가능은 하지만 건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공통으로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전부 다 똑같이 얼마야? 안 건드리고 4%로 그냥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이 구조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공부하실 때 취득세 파트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 파트, 세율 파트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율 파트 공부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가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등록세 파트, 세율 파트 공부할 때, 재산세 파트, 세율 파트 공부할 때 셋 다 공통으로 뭐가 나온다? 뒤에 꼭 따라놔. 얘네들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나온다. 그게 그 표준세율의 뜻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조세의 징수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은 뭐니 해도 다 결정되고 나면 걷어야 되는 거죠. 걷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징수라는 방법이 나옵니다. 원래 법에는 규정된 건 세 가지입니다. 법에 규정된 건 세 가지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두 개만 배웁니다. 자, 하나는 뭐예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뭐가 있다.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보통 징수라는 게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고 납부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란 뜻이고 요거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나와서 거둬가는 걸 다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분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들은 전부 다 보통 징수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것은 전부 다 신고 납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특별징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 특별징수 항목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걔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고 납부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인 내가 우리가 누구한테 그죠? 과세권자한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얼마에 사고 팔았다고 신고도 하고 돈도 내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거꾸로 과세권자가 그죠?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납세 의무자는 우리한테 뭐야? 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과하는 거죠. 고지서를 만들어서 부과하고 또 뭐죠? 징수해 가는 거죠. 그죠? 요게죠. 그러니까 요게 보통 징수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납부라는 건 뭐라겠어요? 우리더러 알아서 사서 그 금액을 신고하고 돈을 내라는 얘기죠. 그럼 뭐라겠죠? 내가 가서 신고하려면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아야 신고하든지 말든지 할까. 금액도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신고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있을 때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자, 그럼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내가 언제 그 부동산을 어떻게 했을 때 금액을 알 수 있다? 그죠? 부동산을 내가 돈 주고 직접 사거나 또 뭐 했을 때? 살 때만 알 수 있어요? 또 뭐 또 알 수 있어? 그렇죠. 팔았을 때. 그러니까 사고 팔 때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매매 당사자잖아요. 내가 돈 주고 샀고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 거래 당사자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신고 납부 조세도 있고 보통징수 조세도 있겠죠. 그러면 신고 납부 조세는 뭐다?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요때 내는 세금이 신고 납부 조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 조세는 살 때 취득과 관련된 조세인 취등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 이 세 가지가 신고 납부 조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면 과세권자가 자기들이 세금을 계산해서 나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징수인 주세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뭐가? 그죠? 종합부동산세가 보통징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지서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신고 납부고 얘네 두 개는 고지서가 나서 걷어가는 방법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가 신고를 안 해버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고납부죄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라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고 양도세도 언제까지 신고해라 법으로 정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죠. 자,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리면 얘들 아무도 신고를 안 하겠죠. 그래서 신고 안 했을 때 제재를 한다겠죠. 제재. 그죠? 그리고 부과가 됐는데 고지서가 나갔는데 얘가 기한에 돈을 안 냈을 때 이때 가만 놔두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뭐가 있다?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 세법은 깔끔하게 그죠? 뭘로 한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돈으로. 그죠? 뭐 공법이나 중개사법 같은 거 배우면 껄핏 떠면 징역 보낸다 그래요. 뭐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는데 우리는 징역은 잘 안 보내. 일단 돈으로 해결해. 말을 잘 들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해줍니다. 그런다 했죠? 자, 그래서 이때 더 내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한다 그런다 했죠? 가산. 얘도 가산 그래요. 근데 이때 가산에서 돈 내는 돈의 용어가 다르다. 그죠? 얘는 뭐라고 한다?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보통 징수했을 때 안 내시면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그런다. 그죠? 그래서 가산금, 가산세. 그 다릅니다. 그때 거죠. 가산세, 가산금 이래야 되는 거죠. 용어가 달라요.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되게 엉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립싱크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업할 때 보면 립싱크를 해요. 물어보면 막 가만히 있다가 다 끝말만 맞추는 거지. 이건 립싱크 안 돼요. 세, 금. 세는 입 벌려야 되고 얘는 금. 다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이거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는 뭐라 했어요? 끝에 글자가 이는 뭘로 끝나? 시옷으로 끝나죠? 이는 금, 기역으로 끝납니다. 자, 이는 뭐라 했어요? 시작을 뭘로 시작한다? 신고 납부니까 시옷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나? 시옷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래요. 신고 납부는 가산세. 그죠? 그러니까 시옷에 시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쉽죠? 신고 납부는 뭐라고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시옷에 시옷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가산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옷에 시옷,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거 한번 해보랬죠? 제가 기초 강의 때 집에 가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문 닫아 거울 보고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번 해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 하면 뭐가 나온다고? 시가 나온다 했죠?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애들한테 오줌 닐 때 어떻게 이렇게 앉혀놓고 뭐라 그래? 엄마가 오줌 닐 때 가만 안 있죠? 뭐라 그래? 시 그러죠? 그래가 뭐예요? 그 말하면 신기하게 오줌이 나오죠? 시 하면 시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가산금이잖아요. 얘는 고지서가 나오죠. 고지서. 그죠? 그러니까 가산금. 근데 이거는 뭐 읽을 거 없죠. 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산금이겠죠. 그래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산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세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여보세요? 가산세 뜻이 뭐냐면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가산세 종류는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의무가 뭔지를 알면 내가 가산세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쵸? 뭘 안 했을 때?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의무가 뭐예요? 신고, 납부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무슨 의무? 신고할 의무도 있고 뭣도 있어? 그죠? 납부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두 개인 거지 기본적으로. 그럼 얘는 보세요. 신고할 의무도 있고 납부를 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무가 두 개인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이니까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나오고, 그죠? 납부를 안 했을 때도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도 뭘 물어?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다시 그렇죠? 일반 무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가 있고 그죠? 그리고 부정무신고 이런 게 있어요. 부정과소신고. 그렇죠. 자, 그 일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에 그냥요. 이 부정이란 말이 들어가죠. 부정이나 부당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부당이나 부정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을 가진 거죠. 그러면 세금을 잘 떼어먹고 말으면 되는데 재산납부에 걸린 거죠. 자, 걸리면 어떡한다? 가만두면 안 되겠죠? 왜? 얘가 괘씸하잖아요. 세금 포탈 의도로 고의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어떡한다 했어요? 너도 걸리면 한번 뭐 해봐라? 죽어봐라. 그런다 했죠? 죽어봐라. 죽을 사자, 죽을 사자. 그죠? 죽어봐라. 뭘로 죽어봐? 세금으로 죽어봐. 그래서 얘는 얼마? 40% 그랬죠. 그래서 죽을 사자에서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고의성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일반의 의미는 그냥 얘하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얘가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이란 말은 결국 고의성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요. 뭐라고 돼 있죠?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 그랬잖아요.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긴 한 거죠. 그러면 자 얘는 고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40% 너무 많죠. 자 그래서 근데 얘네 둘이 가산세를 똑같이 부과하기 좀 뭔가 찝찝합니다. 왜?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그나마 착한 게 누구예요? 그나마 무신고예요? 과소신고예요? 아무거나 찍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찍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찍으면 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죠? 아예 틀리는 거죠. 찍으면 확률이 5대 5예요. 그죠? 무신고, 과소신고. 졸리죠? 지금도 모니터 지금 보면. 이 동강 듣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실강도 힘든데 동강은 더 힘들죠. 보다 보면 막 졸고 있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자기 눈 뜨고 자, 제가 인사하는 걸 들었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눈 딱 떴다 감았는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죠. 1시간 끝난 거죠. 그래서 졸면 안 됩니다. 졸다가 큰일 납니다. 모니터 또 헤딩하면 안 되니까 모니터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자, 그럼 얘는 무신고는 신고 안 한 거고 과소는 하긴 한 거니까 얘가 그나마 착한 거지. 왜? 얘는 신고라도 했잖아. 그래서 어떡한다? 너는 아예 신고 안 했으니까 요거 반절인 20% 내고. 그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인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그런데 부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둘 다 40이다. 왜 똑같다겠죠? 그죠.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그랬죠. 그죠. 왜? 고의성 있잖아, 둘 다. 그러니까 전부 다 4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 안 하면 또 요것도 됩니다. 하루 지날 때마다 만분의 3. 그러니까 하루 지날 때마다 0.03%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하루 지날 때. 그러니까 얘는 일일 계산이에요. 일일 계산. 그죠? 일일 계산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냈다. 365일. 그죠? 그럼 여기다가 0.03%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9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납부는 1년 지나고 내면 10.95%인데 근데요. 얘네들은요. 신고납부 기한 딱 지나면 그 다음날 딱 되면 바로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 그러면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오늘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누가 돈 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있다 준대. 그럼 돈을 일주일 있다 내야 돼. 세금을 일주일 있다 내야죠. 그러면 일주일 있다 내한테 쳐봐요. 그럼 어차피 가산세는 내야 되죠. 그럼 얘가 여러분이 세금을 가산세를 덜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신고를 하는 게 좋죠. 그죠? 왜? 일단 신고를 하고 돈을 일주일 있다 내면 나는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내지. 그럼 뭐만 내면 돼? 그렇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떼어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은 뭔 해야 된다? 신고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가산세를 덜 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면요. 보세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요. 기한 딱 지나고 20% 딱 부과됐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납부는요. 돈을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붙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럼 막 5년 10년 지나면 원금 넘어가죠. 가산세. 그죠? 이게 넘어가잖아요. 10.9%니까 1년이니까 10년이면 1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원금을 넘어가 버리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한도. 원금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몇 분의? 100분의 75. 그러니까 원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그걸 계속 안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원금의 75%인 얼마까지? 75만 원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은 안 나온다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지방세만 해당이 됩니다. 조심할 건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국세는 그냥 안 내면 계속 붙는 거예요. 지방세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언뜻 보면 국가가 지방세를 대우하는구나. 사실은요, 국세는 하나는 이유가 있어요. 국세는 대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와 적게 거치는 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돈 되는 세목은 국세일 것 같아, 지방세일 것 같아. 돈 많이 거치는 세목은 지방세를 줄 것 같아, 국세, 중앙정부에 가져갈 것 같아. 다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죠? 이런 것도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증권거래세, 주세, 뭐 이런 거, 인지세 이런 건 전부 다 국세입니다.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돈 안 되는 게 지방세인 거지. 그러니까 국세를 한도로 안 두는 거야. 지방세만 혜택을 주는 거죠.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게. 자, 이 부분이 올해 2016년도 27회 시험에 나왔어요. 총론에서. 다음 중 가산세에 관한 얘기다. 옳은 걸 고르시오. 이건 했어요. 옳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뭐요? 1번 부신고. 몇 프로? 20%. 얘가 정답이었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부정인데 50%만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총론에서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주워먹기 문제죠. 서비스 문제. 대놓고 맞으라고 된 거죠.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야. 이게 저기 하겠지만 1년 공부하면요.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얘는 한중도 감구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건 맞으라고 된 거예요. 맞으라고. 빵점 방지용 문제죠. 그래서 빵점 방지용 문제. 이거 뭐 총론 문제 딱 나왔는데 이게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한 거죠.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맞추는 건 아니라는 거지. 또 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틀립니다. 돌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은 쉬운 걸 틀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걸 못 맞추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어려운 문제는요, 다 찍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것들이거든요. 시험 보러 가면 여러분 막 내가 몇십 번 봤던 문제의 지문이 나와요, 시험에. 근데 그거를 실수로 해서 틀려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그 실수만 안 하고 원래대로 맞추기만 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꽤 문제수가. 한 문제도 아니고 막 여러 문제란 말이에요. 5문제, 6문제 이렇게 돼요. 진짜로. 꼭 시험 보고 나면. 그러면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요. 뭐 어려운 거 간두고 자기가 원래 평상시 잘 알았던 문제를 실수만 안 해서 합격하는 거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어려운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없어요. 뭐 어려운 문제 맞춘다고 문제를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점수 배점은 똑같아요. 근데 쓸데없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10개를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맞아야 됩니다. 16개 중에서 10개는 맞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요. 하면 무조건 나와요. 하면. 근데 왜 안 나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민법, 개론, 공법 이런 거만 하느냐고 막. 그러니까 6과목 중에 세법이 제일 찬밥이죠. 왜? 문항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공시하고 세법이 문제가 합해서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24문제가 나오고요. 세법이 16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24문제 나오고 세법은 13개밖에 안 나오니까 일단 얘부터 하는 거야. 문항수 많이 나오는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얘 세법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막판에 가지고 하면 절대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외우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 안 되는 거야. 왜? 자 보세요. 얘가 합해서 40문제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40문제인데 얘가 세 파트가 있는 거예요. 등기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 파트가 있고 그리고 세법 파트가 있는 거죠. 묶어 40문제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12문제. 얘가 12문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보다 해야죠. 얘 먼저. 왜? 얘가 16문제 나오잖아요. 이 파트가. 그래서 공부를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세법하고 지적법을 위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법이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암기 과목이라 뭐 문제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12개 다 맞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얘 12개 맞고 세법 10개 맞으면 22개 나와요. 등기법이 내용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등기는 10개 이상 맞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반타작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굳이 그럼 힘든 길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위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도 하잖아요. 하기는.
나중에 여기서 한두 개만 더 맞으면 24개 금방 맞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법만 죽으라 하는 거죠. 공시법만. 그럼 여기 점수 안 나와요. 우리도 쉽게 나왔어요. 세법이요. 그런데 꼭 시험 보고 나면 어렵대. 세법 어려웠대. 올해 시험이 뭐가 어려워요? 이런 거 나왔는데 뭐가 어려워? 대부분 내용이 다 기본적인 것만 나왔는데 한두 개 빼고는. 그 웃긴 거죠. 공부 안 해놓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어떤 과목이도 공부 안 하면 어렵고요. 하면 쉬운 거야. 민법 개론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민법 개론이 뭐가 어려워? 익숙하지 않은 거다. 왜?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 근데 그걸 한두 번 들어도 금방 이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 내가 거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익숙은 딱 하나죠.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되게 돼 있어, 이 시험은. 근데 단순하게 가면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합격을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죠?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엉뚱한 거 막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걸 막 죽으라고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온 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가산세 부분이. 그죠? 그래서 요게 좀 조심해라. 납부는 지방세만 한도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게 가산세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산금도 있죠. 가산세가 있으니까 가산금도 있습니다. 자, 가산금은 얘도 똑같이 종류가 두 개입니다. 저희 표현할 때 그냥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뭐 법조문에 일반 가산금이라는 말은 안 쓰입니다. 근데 요 중가산금과 비교해서 그냥 일반. 그러니까 중가산금 아닌 걸 일반이라고 하면 되죠. 자, 얘는 뭐냐면 일단 가산금이 부과되려면 고지서가 나와야 되죠. 고지서. 그죠? 그러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럼 고지서가 보면 납부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납부기한이. 재산세 같으면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납부기한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요 기한 내 돈을 안 내시면 당연히 뭐가 붙어? 당연히 가산금이 붙겠죠. 그죠? 이때 붙는 가산금이 일반 가산금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금 고지서 같은 데 보면 금액이 다 두 개입니다. 그죠? 그 뭐라 해서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내금액과 후금액. 그 후금액이 뭐냐면 그 기한 내 안 냈을 때 가산금 3%가 붙은 거예요. 왜? 어차피 법대로라면 31일까지 안 내면 무조건 3%는 기본 다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같이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은 납부 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후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금액을 또 안 내. 이야기에 가산금 붙은 거 끝까지 안 내. 이런 사람 있죠. 자, 그러면 그걸 냅둬버리면 누가 세금을 내겠어요? 그래서 추가로 또 내는 게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납부 기한 지나고 일정 기한이 지날 때마다 안 내면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 그럽니다. 요때 기간이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7월 31일인데 여기서 안 냈어. 그럼 8월 달까지 안 내면 한 달 지날 때마다 1.2%씩 추가됩니다. 1.2%. 그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8월 30일이에요. 그럼 요때까지 안 냈으니까 가산금 3% 붙었죠. 그럼 요거를 원금에다 가산금 붙여서 요때까지 내면 돼요. 8월 달까지. 근데 만약에 8월 달에 안 냈어. 그죠? 그럼 9월에 내, 9월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내면 요 3% 붙은 거에다가 이미 8월 달 한 달 지난 거에 대해서 1.2%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9월 달에 내게 되면 요 원 3%에다가 1.2% 추가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4.2%를 내게 됩니다. 만 10월 달에 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안 낸 거죠. 그럼 10월에 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붙고 그다음에 뭐 8월 달 안 낸 지난 거 1.2% 붙고 9월 달 지난 거에 대해 1.2% 추가됐죠. 또 그러면 2.4%가 되는 거죠. 그럼 10월 달에는 이 3%에다가 추가로 2.4%를 더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달 지날 때마다 추가로 1.2%씩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가면 원금도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최대치가 몇 개월이라는 얘기야? 그죠? 초과니까 60개월까지만 뭐 할 수 있다.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60개월 넘어가면 더 이상 중가산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60개월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가산금은 법적으로 최대 몇 %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되죠? 1.2에 60개월이면 72%까지 나올 수 있죠. 여기다가 요거 3%는 무조건 기본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5%까지. 여기서 3% 더해서 75%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은 70%. 이 한도가 원래 없던 거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개정되면서 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75%냐? 얘랑 맞춘 거예요. 가산금은 원래부터 75% 넘어 더 이상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얘가 75% 한도니까 너도 75%까지만 내라 해서 100분의 75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중가산금은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3%가 있고 기한 지나고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얼마씩 1.2%씩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한도가 있다.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3%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중가산금은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어쨌든 이중과세잖아. 이중과세. 그죠? 일반 가산금 내고 중가산금 또 내는 거야. 그죠? 그럼 내는 사람이 짜증나죠. 왜? 이중으로 추가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 야, 재산세가 5만 원 나왔는데 이걸 안 냈더니 거기다가 중가상금 또 내래.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짜잘한 금액은 중가상금 부과하지 말자라는 기준이 있어. 자, 그때 기준 금액이 뭐냐? 저희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그죠? 그러니까 국세는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중가상금 부과를 안 하고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 29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개월 지나서 내더라도 일반 가산금이 3% 붙은 금액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30만 원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한 달 지날 때마다 1.2%씩 추가됩니다. 근데 국세는 100만 원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여기 미만이 붙었죠? 우리 그거 했었죠? 총론 때, 기초 때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기억하시라 했죠? 이상이나 숫자 앞에 이상이나 이하가 붙으면 앞에 있는 기준 숫자를 포함하고 미만이나 초과가 붙으면 앞에 있는 기준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미만이니까 앞에 있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즉 얘 같으면 30만 원 미만이니까 무슨 뜻이야? 30만 원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작은 29만 9,999원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부터는 중가상금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3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 부과하는 거고 여기는 100만 원부터는 중가상금을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 안 한다. 끝! 이러면 안 돼. 그럼 내가 끝나는 수가 있어.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 그죠? 그러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이면 중가상금 적용하니 안 하니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아예 공부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요거 이상이하 미만처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리고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재산세액이 3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외웠다가 그때 가서 또 헤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산금, 중가산금, 그죠? 그리고 가산세 얘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 자, 규정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4번에 조세징수 해가지고 1번에 신고납부. 지금 그 동강 보면서 이게 책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저는 아까 시작할 때 15페이지 펴놓고 한 번도 책을 넘긴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 가산세 설명하면 막 자기들이 뒤에 찾아가지고 막 17페이지 보고도 가산금 하니까 뒷장 막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책을 뭐라고 찾아봐. 확인하는 거요? 내가 지금 날 처음 보니까 신뢰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엉뚱한 소리 하나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제대로 얘기하는 확인을 하고 미리 가서 책 찾아가지고 막 내가 얘기하는 거 비교하는 거 책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뢰감을 가져야지. 아무리 우리가 얼굴을 안 보는 사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책 보지 마세요. 설명을 들어, 설명을. 책을 뭐 이렇게 찾았어요. 책은 어차피 같이 줄치고 할 거니까. 읽잖아, 지금 읽잖아. 이때 보면 되지. 그러니까 막 공부가 되나? 가뜩이나 동강보다 머리 아픈데 내가 졸고 있는데 졸다가 거기다가 안 졸 때는 책 가서 줄치고 있고 설명 안 듣고. 그럼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을. 책은 나중에 봐도 된다니까. 그죠? 자, 4번 조세징수, 1번 신고납부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국세는 신고납세라고 돼 있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이거는 신고 납부나 신고 납세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맞박이나 이맞박이 똑같은 얘기야. 근데 그냥 단지 국세지방에서 구분한 건데 굳이 여러분이 얘는 신고 납부고 국세는 납세라 한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읽을 거 없어요. 그냥 신고기한을 신고하는 거 신고 납부라 그러고 뒤에 쪽 넘어가면 보통징수는 그죠? 국세는 정부 부가가세제죠. 그러니까 국세는 정부 부가가세제도 그래요. 근데 이것도 구분하지 마세요. 결국 뭐요? 고지도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 하면 가산금 내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은 사실 여기서 출처하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설명 들은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신고 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뭐요? 고지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거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신고 납부고 재산세, 종부세는 뭐다? 보통징수다. 이게 끝입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특별징수를 아까 말했죠? 있긴 있는데 우리는 배우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17페이지 5번에 가산세 있죠? 그거 책 읽으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